태국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밴 코리아 해시태그 운동, 그 배후에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자극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과 드라마의 본고장인 한국이 어쩌다 태국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됐을까요? 불법 체류 1위라는 오명, 마약 범죄까지 얽힌 충격적 뉴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끝없는 비난과 맞대응. 여기에 태국 관광업계 주요 인사가 한국 따위 매력 없다고 공식 인터뷰에서 독설을 내뱉으며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영국 출신 여행자 소피아가 한국 현지에서 직접 보고 느낀 솔직한 속사정, 그리고 태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진 미묘하고도 뜨거운 전쟁의 전말이 지금 드러납니다. 과연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라고 하는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흔히들 영국은 고풍스럽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자유롭고 색다른 문화를 동경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멋있다고 말하는 나라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그 나라만의 고유한 분위기를 체험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었죠. 그래서 유럽 각국을 돌다가 얼마 전에는 아시아 여행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갔던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워낙 K-팝과 K-드라마 열풍이 전 세계에서 뜨겁고 주변에서도 한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세련되고 재미있는 게 많다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한국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K-팝이나 드라마가 글로벌 팬층을 확보하면서 문화 측면에서도 독보적 위치를 다졌고 IT 인프라나 교통 시스템 같은 현대적 발전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많았죠. 저는 관광 자원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주목받기 어려울 텐데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찬사가 쏟아지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처음 여행 계획을 세울 무렵 태국도 잠깐 들를 생각이었습니다. 태국에 대해선 동남아 대표 관광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행 루트를 구체적으로 잡아가는 중에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을 반대한다는 밴 코리아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태국인 인플루언서들이나 일부 네티즌들이 SNS에서 한국을 무조건 비난하고 배척하자는 글을 쏟아내고 있다더군요. 실제로 이 해시태그가 100만 건 이상 언급될 정도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하며 원인을 궁금해하던 저는 여러 자료를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때 심사를 엄격히 받아서 곧잘 거절된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K-ETA 전자여행허가제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 제도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입국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범죄 이력이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면 한국 당국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태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거절을 당하는 걸까 찾아보니 의외로 당연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태국이 한국 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법 체류자가 유독 많고 그중 일부는 마약 범죄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도 연루되어 한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레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된 거죠. 불법 체류자들이 초래하는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태국 측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이 거만하게 굴고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도대체 자국민들이 불법 체류 문제로 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한국 탓을 하고 있다니. 저는 정말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한국은 이제 태국인의 인기 여행지가 아니다. 일본과 중국이 훨씬 낫고 한국의 매력은 떨어졌다. 태국 관광객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 같은 발언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태국에서 한국을 폄하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커졌고 일부 한국인들도 그래? 그럼 우리도 굳이 태국에 안 간다며 맞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솔직히 제3자 시각으로만 봐도 태국이 왜 저러나 싶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거기다 태국 내에서 퍼진 말들을 들어보면 한국 볼 건 별로 없으니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을 가자는 식입니다.
저는 불법 체류와 범죄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태국인들인데 한국이 대비책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 콘텐츠를 내놓고 있고 여행지로서도 숨겨진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 또 첨단 시스템 등이 아주 발달해 있는데 말이죠. 태국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 값싼 물가나 이국적인 풍경, 전통적 분위기 때문이지 그 외 관광 인프라나 안전 문제 면에서 한국보다 낫다고 보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태국에 대한 호감이 조금 식어버린 상태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칫 태국에 들렸다가도 한국에 와서 괜히 입국 거절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죠. 그런데 저는 영국 국적이니 K-ETA도 순조롭게 받아두었고 실제로 한국 입국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느낌도 거의 없었고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 체류 목적과 일정, 숙소 정보를 받은 뒤 바로 입국 도장을 받았습니다. 왜 태국인들은 이를 두고 그렇게 난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본인들이 불법 체류 의도가 있으니 겁을 먹고 거절되는 건 아닌가 싶을 만큼 제가 보기엔 일반 여행자에겐 전혀 불편함 없는 절차였습니다. 그렇게 한국 땅을 밟고 저는 거의 한 달 가까이 한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주, 제주도 같은 유명 관광지도 갔고 전주, 강릉, 속초 등 조금 작은 도시에도 들렀습니다. 영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한없이 펼쳐지더군요. 우선 도시 풍경이 무척 깔끔하고 현대적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편의점, 식당, 카페가 아주 많이 있고 밤늦게까지도 이용 가능하니 여행자로서는 정말 편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그 발전 속도와 규모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무척 잘 구축되어 있어 제가 보기에 영국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스크린도어가 모든 역에 설치된 걸 보고 이런 세심함이라니 하며 감탄했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의자나 이동 경로도 잘 마련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역사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서 쾌적했습니다. 또한 IT 인프라가 대단해서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나 무료 와이파이를 쉽게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결제나 배달 문화는 이미 세계 정상급이더군요. 제가 묵던 숙소에서는 야식도 마음껏 배달 주문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맛집으로 유명하다는 떡볶이, 치킨, 피자까지도 24시간에 가깝게 주문할 수 있었어요. 영국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편리함이었죠. 음식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매콤하고 다양한 양념을 쓰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전주에서 맛본 비빔밥이나 서울 유명 식당의 다양한 전골, 찌개 등은 아직도 그 맛이 생생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렴하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물론 지역별 물가 차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비싼 영국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훌륭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도 무척 돋보였습니다. 제가 초반에 지하철 노선을 잘 몰라서 헤맬 때 어떤 한국인 분이 직접 노선도를 알려주고 심지어 환승역까지 따라가 주셨습니다. 길을 물으면 대충 손짓으로 가리키고 끝낼 법도 한데 한국에서는 먼저 다가와서 세심하게 안내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장점을 곰곰이 따져보니 태국인들이 말하던 한국 볼 거 없다는 비난이야말로 도무지 설득력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체감한 바로는 한국은 인프라와 치안이 상당히 우수할 뿐 아니라 문화생활 역시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밤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나 공연, 부산에서는 해변가의 축제, 제주도에서는 천혜의 자연 풍광 등등. 정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지루함이 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 태국 관광업계 부회장의 발언은 너무 편협하게 들렸습니다. 한편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태국과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여기저기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느니 미신고 상태로 체류하며 범죄를 저질렀다가 검거되었다느니 하는 기사들이 꽤 보이더군요. 이런 뉴스들은 한국 네티즌들에게는 무척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관광만 하고 가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그런데 마약 유통까지 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왜 한국이 받아줘야 하나? 하는 여론이 당연히 형성되었죠.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 나라에 잠시 오는 외국인이라면 환영이지만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눌러앉는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 일부 한국인들이 차라리 태국인 관광객이 안 오는 게 낫다. 어차피 불법 체류자가 많고 오히려 문화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했을 때 소비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통계도 있어 만약 한국인들이 태국을 보이콧한다면 오히려 태국이 더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도대체 자기네 위치를 제대로 알고 떠드는 건가? 하는 조롱 섞인 반응까지 찾아볼 수 있었죠. 솔직히 저는 이 쟁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한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자초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1일 정도로 한국에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라면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우선인데 오히려 그 불만을 한국 탓으로 돌리다니. 게다가 아예 관광 분야 책임자가 한국 따위 매력 없다는 식으로 공식 인터뷰에서 말해버리는 건 정말 경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여행 중 만난 몇몇 한국인 지인들도 이런 분위기를 전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태국인들이 반성할 줄 모르고 마치 한국이 나쁘다고만 하니 우리도 기분이 나쁘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을 좋아하는 한국인도 많았지만 이제는 약간 정이 떨어지려 한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도 두 나라가 서로 정서적으로 멀어져 가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태국 음식이나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많겠지만 이런 대형 이슈로 인해 생긴 감정의 골은 생각보다 오래 갈 테니까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이야말로 여러 면에서 최고의 여행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경험해본 바로 태국의 저렴한 물가나 이국적인 사원, 바다 풍경 같은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치안이나 위생, 교통 편의성을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낫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서양인 여행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밤 늦게까지 쇼핑을 하고 거리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경험은 태국보다 한국 쪽이 더 안정감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도 길거리에서 어떤 운전자가 심하게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손짓을 하고 밤에는 제한하지도 않은 심부름이나 가이드 비용을 더 청구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물론 태국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저는 어느 한 번도 사기당하거나 불쾌한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제도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제대로 된 가격 표기가 있으며 어딜 가든 깔끔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왜 태국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국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슈나 불법 행위를 무시하고 한국 탓만 하는 건지 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에게 K-ETA 면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을 법무부가 거부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는 법무부 입장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범죄와 불법 체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규제를 푼다면 더 큰 혼란이 생기겠지요. 한국 관광객이 태국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반대로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강력 범죄까지 저질러 왔다는 소식을 계속 듣게 되니 이건 태국이 한국에게 할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마약이나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태국인 사례를 한국 뉴스에서 볼 때마다 태국이 아무리 세계적 관광지라고 해도 이건 심각하게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야바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엄청난 양으로 밀반입해서 유통하는 태국인들이 있다는 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 범죄 조직과 연결된 이들이라는 의미겠지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한국 법무부가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더욱 입국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면 벌금을 물린 뒤 재입국을 영구히 막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 저는 솔직히 속이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관광객이 많아야 경제에 이득이 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범죄를 일삼는 이들까지 마구잡이로 받으면 결코 건전한 관광산업이라 할 수 없으니까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오지 않는 편이 한국이나 다른 정상적인 방문객들에게도 이익입니다. 한국인 네티즌들 반응을 봐도 태국인들 안 와도 좋다. 어차피 관광 수입도 얼마 안 될 뿐더러 불법 취업자나 마약 사범이 줄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진다라는 뉘앙스가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관광산업은 K-팝, K-드라마, 영화 등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즉, 태국인들이 일부러 안 온다고 해서 한국이 막대한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편리함, 안전하고 친절한 분위기를 동시에 갖췄기 때문입니다.
반면 태국은 동남아 대표 관광지라는 명성에 비해 안전 문제와 위생 그리고 과도한 흥정 문화 같은 것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렴한 비용에 휴양을 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리는 거겠죠. 그러나 한국 같은 곳은 조금 더 비용이 든다 해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치안과 편의시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나본 다른 서양인 친구들도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문명과 문화생활을 느끼려면 태국보다는 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쯤에서 태국 쪽에서 한국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태도가 참 어처구니 없게 느껴집니다. 불법 체류를 하는 태국인이 한국에서 자행하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데도 마치 한국이 태국을 홀대한 탓인 양 둔갑시키고 있으니 말이죠. 제가 보기엔 태국은 당장 자국민들에게 해외에서 불법 체류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하고 단속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공식 관광 책임자가 공공연히 한국을 비난하고 일부 태국 네티즌들이 차라리 일본과 중국에 가겠다고 떠들어대는 모습은 정말 어불성설로 보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도 불법 체류자 문제가 물론 있지만 한국이야말로 태국인들이 주로 노려왔던 취업시장이었다는 점을 봐야죠. 자신들이 얻을 이득을 위해 불법으로 들어와 각종 범죄까지 일삼다가 걸리면 왜 우리 입국을 거절하느냐고 따지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까요? 저는 여행 중에 한국 뉴스를 좀 자주 챙겨봤는데 태국인이 일으킨 사건 사고 보도를 보고 솔직히 경악했습니다. 남해안 양식장이나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쯤 되면 태국 정부가 한국에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은 돈을 벌면서 가족에게 송금을 하기도 할 텐데 그걸 악용해 불법 범죄에 손대다니요. 게다가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태국이 자국민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고 반성해야 할 텐데 오히려 한국 입국 심사가 빡세다며 화를 낸다니 말이죠. 한국인들이 태국 불법 체류자 추방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이 문제를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꽤 오랜 기간 동남아시아 형제국처럼 태국을 대하며 태국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려 노력해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코로나 이전에는 태국이 동남아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 1위였다고 하더군요. 이는 곧 한국에서 태국인을 반기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태국이 우릴 차별한다며 툴툴거리며 한국은 볼 거 없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으니 한국 국민 감정이 폭발할 법도 하지요. 이번 갈등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구나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단지 경제 발전만 눈부신 게 아니라 범죄 예방과 치안, 행정제도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에서요.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고 전자여행허가제 K-ETA 같은 장치를 통해 사전 검증을 하는 걸 보면 이래서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발전하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발붙이기 어렵게 하는 건 결국 자국민과 정상적인 관광객 모두를 위한 조치이니까요. 결국 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일부 인플루언서와 관광업계 인사가 밴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운동이 장기적으로 태국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K-팝이나 K-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전반적인 현대문화에 매료된 사람들은 태국에도 분명 많을 테니까요. 이들이 세계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언젠가 한국과 다시 잘 지내야만 할 텐데 이런 반한 활동은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여행 기간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 편안했고 즐거웠습니다. 이토록 발전된 인프라와 친절한 사람들, 다채로운 먹거리와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주 등 선진국 여러 곳을 여행해봤지만 한국의 여러 측면은 그 나라들과 견줘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풍긴다고 해야겠지요. 반면 태국은 무조건적인 반한 정서를 드러내기 전에 한국에서 왜 우리를 경계하고 입국을 제한하려 하는가를 냉정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불법 체류와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태국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와 홍보를 통해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관리해야 마땅합니다. 마약 등을 운반하고 밀매하는 범죄는 국제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는 기본 원칙부터 자국민들에게 주지시켜야겠죠.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이 입국 장벽을 낮출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행 후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이야말로 태국의 반환 운동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태국에서 보이콧을 이야기해봐도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관광, 문화대국이니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태국이 자국 경제 악화 등을 이유로 다시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려 안달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 태국을 대체할 만한 여타 동남아 여행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관계를 잘 맺고 있고 또 해외 여러 선진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몰려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꼭 한번 가볼 가치가 있다. 그 주변에 널리 말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이 지금처럼 한국이 나빠서 안 간다는 식으로 감정만 앞세운다면 그건 태국 스스로 세계 흐름에서 뒤처지는 선택이라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히려 태국인이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번 한국 여행에서 만끽한 지하철, 버스, 쇼핑시설, 숙박 환경, 음식 문화, 역사 유적지, 현대적 빌딩 숲, 밤문화, 치안 등은 하나하나가 모두 뛰어났고 무엇보다 시스템이 잘 잡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런 나라를 무시하는 건 태국의 오산이죠. 차라리 불법 체류 1위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요?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매우 분명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최고의 관광 목적지 중 하나이자 외국인들을 충분히 매혹시킬 장점을 지닌 나라다. 그리고 태국은 한국을 시기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발등을 찍는 일부터 멈춰야 한다. 는 거죠. 불법 체류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덮어버리고 단순히 한국 정부가 까다롭다며 반감을 키우는 건 어리석은 처사일 뿐입니다. 원래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는 건 그 나라의 제도와 문화, 규범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입국 심사가 빡세다고 불만을 품을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여행하겠다면 절차를 지키면 되는 문제이죠. 제가 K-ETA를 신청했을 때도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기입하고 정상적인 서류를 제출했더니 아무 어려움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절차마저 힘들어하는 건 애초에 떳떳하지 못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제 한국 여행은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고 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두 나라가 조화롭게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된 일인가 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확고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밴 코리아를 외치고 있다고 해서 한국의 우수함이 가려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요. 실제로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저는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훌륭한 인프라와 수준 높은 서비스를 경험하며 여러 번 놀랐습니다. 공연, 페스티벌, 길거리 행사, 심지어 카페 문화까지도 창의적이고 흥미롭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경제문화적 에너지는 정말 대단해서 짧은 기간에 IT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거머쥐었죠. 이만한 역량을 갖춘 나라가 어딨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반면 태국은 이전부터 관광 천국 소리를 들으며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았지만 내부적으로 골마있는 불법 행위와 관리 부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약점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한국과의 갈등으로 부각되는 형국이 됐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소피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